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제가 어제는요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얘기하면 요즘 방송인으로 더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탱크님 SBS 강 기자님 사과하라 시위가 3일째 되고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 좀 도와드릴 게 없나 해서 제가 같이 1인 시위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이런 시위를 하고 또 목적은 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또 여러 언론사에 또 문의를 해봤더니 마침 관심 갖는 데가 이포커스 TV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포커스 TV의 곽도원 기자는 우리 안티분들이 자꾸 회사에 연락이 온다고 해서 교수님 조금만 쉬고 싶어요. 그래서 네, 농담입니다. 근데 연락이 자주가 안 돼요. 네, 올리지 말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떠오르는 스타 기자 또 홍건희 기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건희 기자님이 직접 취재를 왔습니다. 우리 곽도훈 기자도 함께 했고요. 그래서 우리 지태근님이 왜 그러한 시위를 하고 또 강 기자에게 정말 진정으로 바라는 건 무엇인지, 또 저도 직접 시위를 한 10분밖에 안 했는데요. 저도 모르게 한 3분 정도 남았을 때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줄줄 흘러갖고 빵 터졌습니다. 그런 쪽팔린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그런 울보 교수라는 또 별명이 붙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게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신대요. 짠짜잔! 예, 선물 못 받을 것 같아요. 호중이가 좀 선물 좀 챙겨주려나? 제가 형인데 한참 선배인데 제가 사줘야죠. 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은 매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걸 그냥 갖다 쓰면 영상 도둑놈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커스 TV 뉴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구독, 좋아요를 안 해주시면요 제가 영상 도둑놈이 되는데,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K씨와 K씨 누나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에이전실에서 사실은 매니지먼트 계약도 안 했는데 아무 관계도 아닌데, 호중아 1억 3천만 원만 줘. 그리고 형이 너 친형 같으니까 하는 말인데 군대 기간 제외할 테니까 수익의 30%만 줘.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거 귀신 풀 뜯어 먹는 소리예요. 이거 귀신 신한우 까먹는 소리예요. 권종찬, 너도 한마디 하고 싶니? 아니, K씨와 K씨 누나는 호중아 1억 3천만 원만 줘. 그리고 내가 너 친형 같아서 하는 말인데 군대 기간 제해놓고 수익의 30%만 줘.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거 귀신 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이거 귀신 신한우 까먹는 소리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에? 권동주, 너도 하고 싶냐? 그러니까 K씨와 K씨 시스터 그 두 분께서 호중님께 호중아 너 돈 많이 벌었지? 어머니, 그래서 나 1억 3천만 give me the money 좀 땡겨줘. 그리고 수익의 30%만 줘. 이게 호수입니까? 아니면은 라이스 와인입니까? 그러니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귀신 신하루 까먹는 소리입니까? 예? goes to eat 찹찹 very much. 예. 이거 무슨 귀신 풀 뜯어 먹는 소리도 아니고요. 잠자는 사자 코털 뽑아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맞으면 손 들고 예 한번 해주세요. K씨 나쁜 사람입니까? K씨 누나 좋은 사람입니까? 판단은 경찰서에서 할 겁니다. 예. K씨 누나 잘 들으셨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 이포커스 TV 홍건희 기자와 그리고 지탱크님 그리고 권영찬 교수가 어떤 인터뷰를 했는지 한번 화면으로 직접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어떻게 나오게 되셨나요? 네, 우리 구만 트바로티 아리스 팬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제 제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지금 세상에 알려진 거는 어쨌든 오보 기사고 정정 기사라는 거를 사측에서 인정을 했어요. SBS 퍼니에서 인정을 했지만
그 전에 나온 오보 기사들로 인해서 많은 대중들은 호중 씨를 그렇게 잘못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정보도 자체도 너무 작게 나왔고 또 잘못된 기사만큼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결정적인 건 그 기사를 쓰신 기자분께서 직접 우리 김호중 씨와 또 트바로티 아리스 팬들의 명예를 실추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사과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위를 진행하시면서 네. 혹시 궁극적인 목표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제일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 써 있는 대로입니다. 기자님이 우리 김호중 씨와 아리스 팬들에게 사과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대중들에게 이 기사가 잘못됐다라는 걸 일단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왜곡됐다. 우리 김호중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김호중 씨를 왜곡된 기사로 인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진실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현재 다른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굳이 나와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 트바로티 아리스 팬클럽 분들이 젊은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머님 아버님들이 어머님 아버님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또 화나 있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이 그래도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나와서 하기는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오늘이 몇 번째인가요? 이번 주 이제 월요일 날은 이곳 그 상암동에서 했고요. 이제 SBS 플러스 SBS 퍼니가 있는 상암동에서 했고, 그다음 둘째 날은 이제 목동 SBS 본사 앞에서 했고요. 이제 셋째 날은 우리 권영찬 교수님께서 그 KC와 KC 관련된 그 악플들을 달고 악성 댓글을 다신 분들을 이제 고소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같이 송파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하시는 거 같이 동행했고요. 오늘은 여기 다시 상암동에 와가지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하는 거를 제가 이제 영상으로 봤고 첫째 날은 여기 상암동 SBS 방송국에서 했고 둘째 날은 목동 방송국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셋째 날은 사실은 제가 이제 한국 연예인 자살 예방협회 소장으로서 나도 뭔가 좀 도와드리고 저도 오늘 좀 그분에게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 저도 오늘 여기 와서 1인 시위에 동참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러니까 오늘의 목표는 그거죠. 물론 이제 그 기자님께서 사실은 직접 사과는 하지 않았지만서도 SBS 퍼니를 통해서 오보를 인정하고 또 정정 보도를 하고 또 소속사가 원하는 반론 보도를 해줬습니다. 하지만서도 이 김호중님의 팬카페 이름이 트바로티 아리스 팬카페인데 한 9만 명 정도가 되세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젊은 팬도 많은데 60, 70, 80이 넘는 팬도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김호중님에 대한 뭐 병역 비리나 뭐 전 매니저에 대한 배신의 아이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나쁜 기사가 나갔죠. 사실 오보로 판명이 됐지만서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다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반 시민분들이 더 확실한 소식을 전해 듣고 모든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그게 정말일까 하고 궁금증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수로서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게 되고 또 그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도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그게 오보라는 게 인정되고 병역비리나 여러 가지 다 잘못되는 게 인정되고 그리고 이제 정정 보도가 나가긴 했지만서도 아직까지 그때 그 기사만 보고 아직까지도 김호중 씨에 대해서 그런 게 정정 보도가 나갔다고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1인 시위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는 연예인이신데 네.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사실은 저도 좀 불편하죠. 네. 왜냐하면 저도 많은 방송국에 방송을 하고 다니고 사실은 또 우리 연예부 기자님들이랑 되게 친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 뭐냐면요. 사실은 이전에도 뭐 물론 이제 대부분의 연예부 기자님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팩트 체크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연예인들도 실수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혼나야 되고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이번 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누가 뭐뭐 카더라는 내용이 언론을 타고 그 가수와 그 팬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가 돌아갔거든요. 실제로 김호중 씨는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이 통편집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연예인 자살 예방협회 소장으로서 좀 그러한 것들이 개선되고 마땅히 연예인이 잘못했으면 처벌은 받아야 되는데 우리 김호중님처럼 억울한 연예인 또 뭐뭐 카드라는 루머가 사실은 그게 기정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사화되면 그거는 아주 큰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막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다시 왔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번 일 외에도 이렇게 기사의 오보로 인해서 연예인분들이 이런 피해 사례를 입으신 일들이 또 있나요? 사실은 뭐 기자분들이야 이제 기사를 빨리 쓰다 보니까 뭐 사실 이런 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하고, 그리고 이제 루머보다는 사실 이제 루머는 유튜버에서 이제 전 기자 출신 분들이 많이 다루고, 이제 현직으로 기자 활동을 하는 분들은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하고, 일단은 뭐 어디에 경찰서나 아니면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형이 확정되거나 그럴 때 많이 이제 기사가 되는 거고, 뭐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2005년도에 사실은 탈모약을 먹었는데 한 여성이 마약을 먹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제가 6번을 본인을 이제 성폭행을 했다고 돼 있는데, 그게 그렇게 시작된 일이 결론적으로는 언론을 타고 언론 재판이 됐고, 당시에 제가 1심에서 법원에서도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고등법원에서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그게 다행히 상대가 3명이서 짰다는 게 발견이 되고 제 말이 진실한 게 밝혀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받고 또 나머지 2분은 처벌을 받고 또 상대 여성은 캐나다로 도주를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저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2년 동안 일이 안 들어왔어요. 왜냐면은 이 팩트가 강한 기사, 그러니까 권영찬이 한 여성을 3시간 동안 6번 강제 유린했다, 이것만 사람들이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했던 뭐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나 아니면 보육원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봉사하는 거는 사람들한테 다 잊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회복되는데 최소한 3년에서 4년, 많게로는 어떤 연예인들은 10년이 걸려서 아예 연예인을 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찾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은 경우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번 김호중 씨에 대한 뭐뭐 카드라는 루머가 기사가 되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고, 사실은 그 담당 기자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었고 문자로 계속 주고받았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오보일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기자분은 그거를 오보보다는 진실로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실 때는, 물론 이제 그분도 사실은 특종을 많이 하는 전문 기자이기는 하지만서도 이게 매번 100% 다 정답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떨 때는 내가 혹시 틀리지는 않나? 내가 이게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걸 쓰지는 않나? 그런 걸 좀 많이 주의해야 되는데, 특히 제 옆에 있는 분은 이제 트바로티 아리스 팬들이랑 저보다 더 열심히 또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팬들이 많이 얘기하지 않나요? 많이 얘기하시고 그런 걸로 많이 답답해하시고, 우리 김호중 씨 그 이상으로 많이 마음 아파하셨고, 사실 그런 오해들을 팬들도 받는 거예요. 예, 팬클럽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연예인을 좋아하냐, 소위 왜 덕질을 하느냐, 이런 오해들을 많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네.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대부분 물론 이제 10대, 20대, 30대, 40대 팬들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 40대, 50대, 60대, 70대, 심지어는 93세 된 그 어머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친구들 모임에 가요. 그러면 탑세븐에 나는 누구 팬이다 얘기했는데, 야 너는 왜 김호중을 좋아하냐? 그 김호중이 보니까 인간적인 배신도 하고 또 군대 병역 비리도 있고 또 도박 문제도 있고 심지어는 또 뭐 여자를 때렸대라는데, 이게 사실은 다 K씨랑 K씨 누나라고 그 안티 카페 그 2분한테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이 루머가 카드라가 기사화돼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게 팩트가 돼버려서 많은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사실로 알고 있다 보니까, 이게 현실 속에서도 사실은 가수를 좋아하는 팬의 입장인데 너무 상처받고 또 그런 것들이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게 오보로 인정이 되고 종종 보도가 나왔지만서도 저희가 이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라고 하고 개선을 시키는데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교수님께서 트바로티 팬카페 소속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요? 네. 아니, 저는 탑세븐 가수 7명을 다 다루기 때문에 팬카페에 가입을 안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팬덤이 뭔지 모르고 또 일정도 몰라요. 당연히 저는 트바로티 아리스 팬카페 맞고요. 그리고 임영웅 씨 팬카페도 맞고요. 그리고 이찬원의 팬카페도 맞고 7분 팬카페 다 가입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트집 잡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당연히 김호중 씨에 대해서 어떠한 사실을 알고 돕기 위해선, 그리고 김호중 씨뿐만 아니라 탑세븐, 만약에 이찬원 씨랑 김희재 씨가 편집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팬들과 같이 마음을 해서 거기에 대한 거를 TV조선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뭐
충고 아닌 충고가 되겠죠. 근데 뭐 그분들이 제 말을 듣겠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팬들이 즐기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7군데 사실은 팬카페에 다 가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런 일들을 이렇게 좀 돈벌이로 이용하신다라는 오해들을 가끔 받으시잖아요, 두 분 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코로나19로 뭐 작년에 보통 월 20번, 적게로는 10번 나가는 강연이 사실은 뭐 지금은 다 멈춰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 강연은 제가 대기업에도 많이 가는데, 근데 저는 처음에 이거를 작년부터 사실은 유튜브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코로나19로 코로나 블루로 고민하고 정말 스트레스 받는 시민들을 위해서 왜 뭘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미스터 트롯 탑7이 뜨면서 다른 분들이 이제는 얘기를 하는데 탑7의 얘기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엔 저는 영탁 씨가 저랑 좀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탁 씨 칭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제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미스터 탑7과 시작됐고 인연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제가 연예인 자살 예방협회 소장으로서 2015년부터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강연이나 다른 기타 수익에 사실은 좀 다른 연예인에 비해서는 좀 연봉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수고하신다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모아서 대부분은 제가 시각장애인 개안수술, 그래서 총 탑7 이름 앞으로 7분의 시각장애인 개안수술 해드렸고요. 그리고 한부모 가정사랑에 마스크를 총 2만 장을 제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오히려 제가 강연하거나 방송한 비용을 덧대서 사실은 이거는 제가 봉사로서 하는 행동이고, 근데 그것조차도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도 사실은 1인 시위를 하면서 뭐 어느 정도의 조금의 후원이 있었는데 그런 오해 많이 받았죠. 많이 받고요. 또 안티 쪽에서는 또 그거 가지고도 또 이야기를 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 호중 씨를 사랑하는 우리 팬분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 유튜버들의 그 방송을 통해서 또 스트레스도 푸시고 또 하지 못했던 마음속에 담아놨던 말들을 저희들이 같이 하니까 공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저도 1년에 많지는 않지만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매번 후원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곳에 또 이렇게 우리 아리스 팬분들께서 후원해 주시는 부분들은 또 그곳에 같이 또 묻어가지고 더 보태서 후원을 같이 하고 봉사금으로다가 잡아야죠. 네, 그분들의 소중한 마음인데. 근데 참 재미난 게 김호중 씨가 많은 루머가 가장 심한 때가 8월 달이었어요. 그럴 때는 정말 대부분의 유튜브가 김호중 씨를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욕을 많이 얻어먹으니까. 그래서 옆에 계신 지탱크 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8분 정도에서 10분 정도가 김호중 씨에 대한 우호적인 방송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수많은 분들이 이제 이미지가 변했기 때문에 한 20분, 30분 늘었거든요. 저희는 그걸로도 만족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뭐 그걸로 이제 개인적인 왜냐면 유튜브는 유튜브 공간 자체는 구독자 좋아요로 이게 또 다른 방송이거든요. 그걸로 수익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도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몇 분들은 여기 있는 지탱크님이나 저나 또 많은 분들은 사실은 그거를 또 받아서 또 대부분 기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좀 바라시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일단 저희 아리스들은 그래요. 우리 호중 씨가 그런 악성 루머와 그리고 그 루머로 인해서 왜곡된 그런 것들이 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얼마나 훌륭한 가수예요. 정말 성악가들도 인정할 만큼 100년에 2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데, 더군다나 아시아에서 그런 훌륭한 가수가 정말 음악만 생각하면서 좋은 음악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토대가 빨리 마련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최근에 K-팝이 뜨면서 전 세계의 문화를 전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가수든 배우든 코미디언이든 간에 그 사람이 과거에 뭐뭐 하지 않았어? 뭐뭐 하더라가 기사화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정확히 팩트 체크가 돼야 되고 2번, 3번 검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도 그 사람이 잘못이 있으면은 저는 떳떳이 그 기사가 나와서 그 연예인은 반성하고 자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정말 김호중 씨 같은 억울한 연예인이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또 뭐 루머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 세상에 나와서 마치 기정사실이 된 거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한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힘들지만서도 또 연예인 또 몇 분들이 또
안타까운 선택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러한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 그 안티카페, 즉 악플러라고 저는 규정했습니다. 그 악플러분들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이제 법에 안에서 그 뭔가 조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저도 고발하고 고소를 했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우리 트바로티 아리스 팬 여러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김호중 씨의 노래를 듣고 정말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김호중 씨뿐만 아니라 탑세븐, 임영웅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이찬원 씨, 영탁 씨, 정동원 씨, 장민호 씨, 김희재 씨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팬들의 엄마들은요. 사실은 그 가수가 잘 되길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 문화예요. 오죽 50대, 60대, 70대가 갖고 놀 문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문화가 형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문화, 건강한 문화가 이 대한민국 땅에 형성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두 분 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안.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10분 동안 해봤는데요. 힘든 게 아니라 김호중이 되게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2005년도에 저도 사실은 억울한 일을 겪었을 적에 이런 마음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걸 어떻게 했는지 우리 지탱크한테 다시 한번 고맙고요. 저는 오늘 사실은 지탱크 너무 고생해서 여기에 인터뷰 잡아주러 왔었거든요. 근데 미안하잖아요. 그래도 10분이라도 섰는데 팔도 아프고요. 그리고 눈물이 자꾸 나갔고 아무튼 우리 앞으로 지탱크 많이 도와주시고요. 구독자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아주 멋진 중년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해주세요. 내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탱크 한번 얘기해주세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1인 시위라서 걱정 많이 해주신 분들 계셨는데 혼자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혼자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비록 몸은 혼자 있었지만은 구만 아리스가 함께 했고 제 가슴에는 또 호중 씨가 함께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든든했고요. 너무너무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히 우리 권영찬 교수님도 저 위에서 사실 연예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송국 앞에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참 이렇게 직접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일반인이다 보니까 주목을 많이 못 받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형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을 꼭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 또 기자님들이 다녀가시고 인터뷰도 해서 가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우리 권 교수님 또 고소장도 또 추가로 또 내셔야 되고 하시는데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네. 또 우리 지탱크님, 권영찬 교수, 그리고 트바로티 아리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건요. 우리 강 기자님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호중님께 사과하고 또 트바로티 아리스에게 또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 말씀은요. 이 포커스 TV 구독, 좋아요 눌러줘야지 제가 영상 퍼다 쓸 수 있습니다. 또 지탱크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은 또 퍼스 꺼줘. 나도 퍼스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탱크야 똥물도 위아래가 있어. 이 포커스 TV 조회수 좀 받고 형 올리고 그리고 또 좀 이따 올려. 탱크야 알았지? 자, 말 나온 김에 우리 지탱크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동네 비둘기는 어떻게 우는지 알고 있죠? 999 안 해요. K씨 누나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감사의 뜻으로 왜냐 6만에 정체되어 있는 트바로티 아리스 팬카페를 9만에 육박하게 만들어줬으니까 제가 감사의 뜻으로 뭐 표창장 그런 건 못 드리고요. 아마 경찰서에서 제 사인 고소장 고발장이 갈 거니까요. 예, 준비하시고요. 네, 만반의 준비를 다 하세요. 자, 트바로티 아리스 팬카페 최고, 김호중 최고, 지탱크 TV 최고, 이 포커스 TV 최고입니다. 우리 모두 최고입니다.